안녕하세요, 에리님. 오늘은 토요일이 되었고, 자, 요즘에 이번 주 수요일이었네요. 수요일날 애착에 관해서 양재진 님의 영상을 보고 좀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애착에 관해서 원서를 읽기는 했는데 한번 애착 수업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와, 이렇게 진짜 행복할 수 있나? 바로 애착 관련해서 이 번역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애착 어태치먼트에 관해서 원서로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지금 읽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번역본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애착에 관한 책을 보면은 애착이 왜 중요한가? 의학계 애착에 주목하다. 오케이. 상처받은 애착을 안정시키기, 안정기지의 모든 것, 애착 유형에 따른 대처법, 상처받은 애착에서 벗어나기, 상처받은 애착을 안정시키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불안정한 애착에 접근하는 법. 왜 목차를 세분화하게 만들지 않아서 약간 좀 불편하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불안정한 애착에 접근하는 법. 애착이 불안정하면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고, 오케이,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설명했듯 의학 모델이 아닌 애착 모델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은 증상을 없애는 데 집착하지 않고 증상의 원인이 되는 애착 장애를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나 일련의 악순환을 해소한다.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인, 어떤 애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애착이 불안정하면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고 안전을 위협받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민감해져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짜 저는 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좀 더 많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어쨌든 이때 애착을 안정시키면 관계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안도감을 높여 상처받기 쉬운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다. 애착을 안정시킨다는 게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신체가 이렇게 좀 체력이 좋아지면 되게 안정적이게 되거든요. 그게 심적 여유를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약간의 자기 주도성, 그리고 자기 성장감, 자기 효용감, 루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인데, 그 애착 자체를 안정시킨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키고 사회 적응력을 키우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애착을 통해서. 오케이. 이번 장에서는 애착 모델을 바탕으로 애착에 접근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애착을 다루는 일은 비행기 조종과 비슷합니다. 기체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꼬리 날개나 엔진에 문제가 있을 땐 탁월한 기량을 가진 전문가가 조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사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상세한 제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 경우 오히려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쪽이 도움이 된다. 근본 원리. 오케이. 의사가 인턴이나 레지던트에게 내시경 시술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과 순서를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시술을 하려면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실제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항감이 느껴지면 무리해서 집어넣지 말고 일단 뺐다가 다시 넣어봐. 오케이. 상대방은 사람이고 긴장하거나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기분도 변하고 의사의 바람대로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매뉴얼대로 판단해? 곧바로 대응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애착 기반 접근법을 설명할 때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원칙을 강조하고 너무 상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상대에 따라 효과가 있을 때도 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기법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땐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와 사고방식입니다. 올바른 태도와 사고방식으로 성의있게 끈기를 발휘한다면 상황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계속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태도 사고방식을 갖추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쵸? 아무리 머리로 이해한데 몸으로 철저히 익히지 않으면 본인은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엉뚱한 결과가 생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머리를 이해해도 몸에 철저히 익혀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지도를 받는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선 마음가짐과 자세,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애착 기반 접근법의 기본 개념과 원칙, 애착 회복적 접근, 애착 안정화 접근. 애착 안정화가 전 좋을 것 같은데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애착 회복적 접근 대 애착 안정화 접근. 지금 조금 잘 안 읽히시는 것 같아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괜찮아요? 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그냥 쭉 읽을게요. 구차이리님 시간이 필요하다. 자, 애착 기분 접근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애착 회복적, 하나는 애착 안정화. 애착 회복적 접근법이란 당사가 서정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애착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폭력적인 부분을 배우자에게 상처받아 애착을 회복시키는 경우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어색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부부나 부모 사이가 지나치게 지배적이나 의존적이라면 오케이. 애착 안정화를 볼게. 애착 회복적은 저는 별로 비관적인 것 같아요. 냉소적이다. 자꾸 좋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폭력적인 부모나 배우자는 그냥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월이 지난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애착 안정화 접근법은 당사자 곁에 있는 제3자가 안전기지가 되어 애착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 이 접근법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회복 자체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럴 때 이 접근법을 통해 제3자와 맺는 관계를 안정시켜 당사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상태를 개선시킨다? 별론 것 같은데요? 상담과 진료는 필수가 아니다. 1대1 관계로 시작한다.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 오케이. 별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책이. 자, 그러면 안전 기지의 모든 것, 애착 유형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인간관계에는 마음이 있으며 감정이나 사고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런 일반화를 무색하게 만든 정신질환 중에 통합실조증이 있다. 네, 별로. 애착 유형은 인격의 토대를 결정합니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 애착 유형이 가장 좋은데 나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이런 애착 유형이 다른 사람과의 언어와 문화의 다른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다. 오케이. 실제로 도처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안전 기지가 되려면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상대의 마음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히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오케이. 이 장에서는 대표적 애착 유형, 불안형 애착 이야기, 불안한
애착이잖아요. 그리고 막 타인에게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빨리 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계속 불안한 거. 불안형 애착 이해하기. 부정이나 비판에 과잉 반응을 보인다. 부정이나 비판에 과잉 반응을 보여요? 불안형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뭔가 버려짐과 유기, 외로움에 대한 엄청나게 두려움 이런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안형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매우 민감하다. 상대방 반응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집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면 필사적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기색이 보이면 기분이 가라앉고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자존감이 낮네요. 자신을 지나치게 원망하거나 상대에게 지나치게 하려내면 과잉 반응. 이게 불안해요. 내가 생각했던 거 조금 다른데? 연애에서는 약간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지나칠 정도로 착한 아이를 연기한다. 저는 좀 아닌 거, 여기에서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금세 한계가 오고 일단 공격성을 드러내면 마치 금이 간듯 독이 터지듯이 스트레스가 폭발하게 되고 긴밀한 관계를 매사를 처음 연기하던 착한 아이가 정반대의 나쁜 모습을 보이고 지금 되게 내용이 장황해서 지금 줄여서 읽고 있습니다. 불안형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나치게 바라는 성향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지나치게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을 때 좋은 모습을 연기한다. 오케이. 부모 역시 자녀가 착한 아이일 때 받아주고 사랑해주지만 나쁜 모습을 화를 내고 외면한다. 상대방을 착하게 굴면 자신도 따뜻한 배우자, 따뜻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양껏 보면 중수야, 중수. 환경이 완전히 세팅되었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사실은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환경이 정말 나쁠 때 그때 여유를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때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사실 불안정이 안 좋아. 그래서 어린 시절 몸에 밴 양극단의 과잉반응 때문에 불안의 애착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양극단이 되는 게 가장 좋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든 아니면 어떤 나 자신 자체로든 양극단은 절대로 좋지 않다. 그래서 항상 중용을 우리가 아이리님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칭찬하거나 폄하하는 상대가 제3사람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화살이 돌아가면 문제가 커진다고 해요.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지켜서다가 하라치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극단적인 태도 때문에 항상 극단은 안 좋아.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을 지켜세우고 너무 한꺼번에 싫어하고 이런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항상 중용을 지키는 거, 안정적인 심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 상태도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기쁘다가 갑자기 엄청 예민해지고 이런 부분이 저도 있었어요. 음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가라앉는 거지? 편안한 음악 좀 듣고 싶은데 음악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또 책만 읽으니까 도 잠이 오네. 처음 아침이라서 유튜브 볼 때는 잠 안 오던데. 원래 듣던 음악 들을게요. 신경이 쓰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뭐지, 불안형은 극단이다. 이 경우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본인도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와 진짜 술술술술 이렇게 확실히 음악이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을 응징하려 한다. 와. 따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매우 짧고 걸핏하면 대립하고 싸운다.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본인도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을 응징하려 한다. 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러면 부부나 연인이라면 헤어지면 되지만 부모자식 관계라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적절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아 불안형은 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불안형은 저랑은 맞지 않아요. 내가 불안한 사람을 만나면 그 내가 불안한 그 기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느낌? 저까지 불안해지는 느낌?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형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난 좀 불안형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불안형은 아닌 것 봐요. 타인의 인정이 그렇게 저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칭찬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크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인 관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를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저는 좀 불안형은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 내가 굳이 조금이라도 외면당하거나 거부당했다는 느낌에서 기분이 상해서 비판적으로 돌변한다. 항상 이 극단, 이걸 조심해야 돼.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대는 필요 없다며 화를 내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보인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상대가 도움을 주려 해도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고 불안형은 자신이 거부됐다는 사실을 쉽게 떨쳐내지 못해서 그런 언행을 보인 상대를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일단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원만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대요.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고 불안하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려면 무엇보다 공감해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과 괴로움을 달래주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달래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불안형이다? 나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관계를 정리할 것 같은데? 내가 그럴만한 그릇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불안정한 감정 자체를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나 자체 내가 불안형이 되었을 때 내가 제일 심적으로 그런 불안정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고 불안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감을 해줘야 된다. 내가 공감. 아이린 너가 이래서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지금 약간 좀 불편하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과 괴로움을 달래줘야 한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그대로 달래주는 거. 이렇게 하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도와줘도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린다. 그래서 공감해주는 거. 애써 조언이나 지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불안형은 불평이나 불만, 쓸데없는 걱정이 매우 많은데 나 이런 부분도 이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루틴이 없었을 때 고등학교 때 일할 때는 진짜 쓸데없는 걱정 이런 거 매일 많이 했던 불평도 많았어. 불만도 많았고. 근데 이제 루틴이 생기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쓸데없는 불평 불만, 쓸데없는 걱정하는 겨를 얻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를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불안형은 무엇보다 공감을 받을 때 안정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감받기를 원하는구나, 불안형이. 실질적인 조언이나 지원은 다음입니다.
그럼 내가 조금 불안형이 될 때, 어떤 좀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불안형이 될 때, 아, 너가 좀 기분이 이렇구나 라고 좀 불안형을 해소하는 거. 근데 진짜 신체적으로 체력을 좋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신체적으로 체력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불평, 불만,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컨디션이 좋아졌단 말이죠. 자동적으로 안 돼요. 책도 지금 술술 읽히고. 상대방을 공감을 바라는데 그건 신경 쓰지 않다. 이렇게 하면 돼 식으로 대처 방법만 알려주거나 너무 지나친 방해야.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 하지만 불안하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아, 힘들다 힘들어. 아휴. 처음부터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고통과 괴로움에 공감한, 내가 고통과 괴로움에 공감하다가 내가 더 고통과 괴로워지겠다.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아,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다 감싸고 내가 그걸 할 만한 사랑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형은 성실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낀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좀 불안형 같은 게 있었는데, 신체적으로 전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꾸준하게 내 루틴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성실한 꾸준함을 실천하면서 좀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아요. 매일 운동하고 매일 독서하고 매일 나와 대화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에게 인기 있는 남성들 중에는 성실한 유형이 많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불안형은 성실한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성실한 사람이라기보다 좀 감정적으로 되게 안정한 사람, 무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좀 예민하지 않은 사람, 그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되게 안정적이게 되고, 또 그 상대는 나의 조금 예민함 이런 것들,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크게 매력을 느끼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바꿔 말하면 성실하지 않은, 노력하기 싫은 사람은 처음엔 호감을 얻어 점차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불안형은 항상 자신을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을 원한다. 아휴, 이기적이다. 나는 계속 불안형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 나를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관심 기울여주는 그 사람을, 근데 상대 자체도 이제 왜냐면은 사랑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 불안한 사람은 피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나오네요. 불안형에게 장거리 연애는 커다란 시련이다. 불안형은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느낌이 진짜 강하니까요. 가끔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 늘 의지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불안형에게 필요할 때 당장 의지할 수 없는 존재는 있으나 마나이다. 아, 이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유형은 답장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는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아, 나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몰라, 나 완전히 복합형이에요. 이게 지금 왜 그런지 답장이 늦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예 텍스트 자체를 하질 않아요. 문자를 하질 않아요, 저는. 이게 조금 이것 때문에 쓸데없이 기분 나빠지거나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안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을 과연 네 가지로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 완전 복합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서 안전기지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응답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응답성이구나. 바로바로 응답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원하면 응답한다. 이것이 불안형에게 안정된 애착을 구축할 때 기본 원칙입니다. 연락을 했는데 전처럼 답장이 오지 않으면 응답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기지로서는 실격이다. 사실 이게 계속 이렇게 자주 그래서 문자를 하면 안 돼. 하루 종일 하지 말고,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계속 내가 문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는 듯한 느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하루에 한 번 통화를 길게, 아주 깊이 통화를 하고 하루 종일 문자를 하지 않는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형은 응답성이 있구나. 나는 좀 이런 기질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재밌다. 응답성. 불안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불안형이 아니야. 또 어떨 때는 너무 붙어있으면 싫고. 복합성이에요. 복합성. 완전 복합성. 어쩌면 선천적으로는 불안형이었는데 그게 너무 싫으니까 내가 후천적으로 수련해서 좀 많이 바뀐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성실함이란 덕목이 왜 그렇게 불안형을 기쁘게 하고 안심시키는 걸까? 응답성이 높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매일 하루 종일 응답을 하고 서로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을까? 하루에 너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저는 이거 싫은 것 같아요. 즉각 운동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인정하는데 지나치게 집착하는 불안형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도감을 준다. 아니 그 사람과 얼마만큼 답변을 해줘야 되냐고 도대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생활이 있는데 이건 진짜 이 불안형이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형의 안정기지가 되고 싶다면 이 점을 확실히 세워두고 항상 성실한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불안형에게는 내일 얘기하자 조금만 뒤로 미뤄도 엄청난 오해를 넣을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서로 파괴적인 인간관계다. 이건 저는 싫은 것 같아요. 이거는 상대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불안형이 바꿔야 돼요. 서로 이제 그걸 해야죠. 규칙을 정하는 거죠. 문자를 아예 하지 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자를 안 하고 저녁에 정말 깊고 심도 있게 하루 종일 어떻게 보낸지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끊고 자기 하루 종일 자기 일을 해야죠. 몰입을 해야죠. 자기 일에. 그래서 기다리게 한다는 점도 불안형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인데 재빨리 반응하는데 신경 쓰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생활이 있는데 만약 적절히 응답할 수 없다면 상대방에게 정말 힘들었겠다는 점을 이해하고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라는 태도는 불안형의 상처로 부풀릴 뿐이다. 와, 너무 사랑한다라면 이걸 또 맞추는 분도 있겠죠. 불안형이 진짜 좋지 않구나. 진심을 말하지 않고 상대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건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내 진심을 말하지 않고 상대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 그거는 조금 이기심인 것 같아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말을 하면 내가 너무 속이 좁아 보이고 좋은 여자친구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기분이 나쁜데 그렇게 말하기는 싫으니까 왜냐면 나는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너가 알아서 나의 진심에 알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줘 라는 진짜 건강할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도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사귀고 할 때. 그래서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변화하고. 성숙도겠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약간 저 이제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서
나 속적이 그렇게 얘기하기 싫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어요. 그 순간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는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니까 관계가 더 악화될 거야. 라고 해서 최대한 이제 진심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시간도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읽을 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불안형은 진심을 말하지 않고 속내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거는 불안형이 바꿔야 돼.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불안형이 바꿔야 돼. 불안, 집착형은 언제 상대방을 장악시킬까? 속으로는 원하면서 겉으로는 다르게 말하는 식으로 솔직하지 않는 반응을 보일 때이다. 나는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숙도라고 생각하고.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애증이 얽힌 존재에게 이런 반응을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연인 관계겠죠? 친밀한 관계일수록 진심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은데 불안, 집착형에게는 이것이 이른바 응석을 부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너무 안 좋아. 불안형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좀처럼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고 나니까요. 나는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넓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할 테니까 그래도 너가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줘야 돼. 라고. 얼마나 진짜 미성숙한 행동인가요? 저는 반성합니다. 저의 과거를.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서 이거 봐. 나랑 똑같죠. 내가 했던 말이죠. 상대방이 그 마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초조해 합니다. 얼마나 이게 진짜 비효율적인 소통 방식이냐라는 거죠.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기분 나빠하거나 슬퍼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인다. 맞아요. 반성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수련도 했고요. 그래서 당사자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하고 답답해하지만 상대방은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가 없으니 또 시작이네 하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불안 집착의 안전기지가 될 수 없다. 안전기지 되지 말아야 돼요. 불안형이 기분 나쁜 태도, 거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나에게 좀 더 신경을 써줘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해줘 일종의 항의 표시다. 그런 반응을 보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귀찮은 태도를 보이면 관계는 더욱 멀어진다. 멀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 힘든 일이라고 계속 물어봐줘야 된다. 알았어, 편할 때 얘기해. 왜 그런지 말해주면 좋을 텐데. 이러면은 불안형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이럴걸요? 그래서 한가로운 불안을 조심스럽게 재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이렇게 잘 아는 건 내가 이런 태도를 취했었어요. 진짜. 말하고 싶지만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아 주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먼저 다가간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진짜 이때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이렇게 계속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서 원망을 쏟아야 되고 그동안 어떻게 힘들게 참고만 있었구나. 괴로웠겠구나. 아휴, 하고 싶은 말인데도 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구나. 일찍 알아주시지 못해서 미안해.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러면 더 심해지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형편이나 사정을 늘어놓으면서 변명하는 태도는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불안형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내가 혹시 불안형이나 집착형의 행동을 취하지 않은지 항상 내 자신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한 만큼 알 수도 있지만 너를 소중히 생각해. 저는 별론 것 같아요.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불안형은 뭔가 불안한 일이나 자기 생각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불쾌한 일, 어긋나는 일, 왜냐면 예민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건 신체적으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예민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민감한 것 같아요. 민감한 반응인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 신체적인 즉각적인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민감할 뿐이야 라고 생각이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매도합니다. 나쁜데 미성숙 이런 행동에 대해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굴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무심한 태도를 보이면 본인 생각을 무시했거나 본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더 화내고 비난한다. 일단 조용히 넘어가지만 가슴에 가지겠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보복할 수 있다? 아이고 참 의미 없다. 불안형은 혼자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중단 결정뿐 아니라 사소한 판단도 자기 혼자서 내리기 어려워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불안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혼자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한다. 저는 이거 불안형은 또 아니야. 그런 거 보면 하지만 상담에서는 일반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경청과 공감을 중심으로 본인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안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니 불안형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깊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정말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보면서 최대한 좀 이성적인 나로 돌아가는 그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형은 스스로 결정하는데 서툴러서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길 바라고 스스로 발견하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해답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으로 어디까지 상대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 지지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나와 대화할 때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실수했을 때 조금 어쩔 때는 생각지도 않은 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전에는 너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라는 좀 반응 이런 걸 기본적으로 나에게 대답을 해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기분이 어때? 나에게 나의 기분을 계속 물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를 불안형으로 태어났는데 신체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고 변한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와의 대화가 참 중요하고 나와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회피형 애착 이야기. 회피형이 이제 나오네요. 저는 좀 회피형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요. 회피형은 좀처럼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기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형이다. 최근에는 회피형도 늘었다고 해요. 불안형과 비교하면 회피형의 상담 진행은 더디다. 대인관계에서 심하게 긴장하고 자기 게시, self-disclosure,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서투르면 경계심도 강하다. 회피형이 대화가 깊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상담이 회피형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끈기있게 상대방의 작은 노력을 쌓아가다 보면 된다고 합니다. 다 같은 회피형이 아니다. 회피형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회피형은 대체로 친밀한 관계를 피하려 한다. 나는 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난 다야.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도 있고 친밀한 관계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관계가 있지만 너무 깊어지는 건 조금 싫은 것 같아요. 근데 회피형과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두려움 회피형이 있다. 일반적인 회피형은 학대당하는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서인과 관계를 피하게 되어 우울해지지만 두려움. 회피형은 마음속에서 정서적인 관계를 원하면서 거부당하거나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접근하지 못한다.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땐 다가가고, 다가가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다가가게 되는. 근데 약간 조금 이렇게 관계를 아무나 이렇게 무작위로 깊이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형은 친해지더라도 표면적인 관계를 맺어본 진정한 친밀감이나 신뢰를 쌓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좀 상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조금 수련해서 훈련해서 바꿨던 것 같아요. 아무하고나 너무 내부적인 이야기는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 그렇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게 있는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형이나 불안형인 사람이 불안형과 회피형이 많이 만나죠. 안정형이나 불안형이 있는 사람이 회피형을 만날 경우 오래 만나도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 서로의 마음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초조해 한다. 오래 만나면 저는 마음을 공유해요. 공유하지 않으려고 훈련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친한 척을 해도 진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어서 마치 이용당한다는 공허함을 느낀다. 반대로 해병은 전수적 관계를 원하는 안정형이나 불안형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에 빠진다. 이해 실질로 연결되는 실효적인 관계만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두려움의 병은 친밀해지기까지 높은 자연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좀처럼 거리를 좁히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다가오거나 진심을 보이면 점차 마음을 열고 돈독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또 이 경우에도 불안형과 해피형의 특성을 모두 보이기 때문에 관계가 안정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어떤 유형이든 안정기지가 되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피형은 안정기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두려움 회피형은 안정기지가 정말로 안전한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단 두려움 회피형이 마음속으로는 안정기지를 더 진실하게 원하기 때문에 회피형보다 관계를 구축하기 쉽다. 두려움 회피형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형은 누군가의 안정기지가 되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루고 외면한다고 해요. 그래서 해피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좀 약간 부모에게 방임된 경우, 나 혼자 살아야겠다 이래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형의 또 다른 특징은 문제에 맞서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회피하죠. 현실의 과제를 눈앞에서 치워버리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불안해진 상황을 피합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해피형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는데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마치 아무 문제 없듯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컨디션이 나빠서 식욕이 없는 경우 안정형은 세계 진찰을 받고 치료하려고 한다. 저는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내서 치료하죠. 해피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해피형은 식욕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머릿속으로 지워버립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해피형이다. 큰 병일지 모른다는 현실과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가정 문제 해소하면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같은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어떤 갈등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을 그냥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가능하면 귀찮은 일은 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까지 계속 미루면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지 않는다. 항상 그 일을 미루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 해피형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상처는 더욱 커지고 문제는 더 확대된다. 맞아요. 초반에 약간은 노력만 기울여다면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일. 본인도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른다고 하네요. 해피형. 해피형은 특히 감정의 얽매기를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 이후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겪으면서 나왔죠. 제가 이제 배웠던가. 욕구나 감정을 표현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쓸데없는 상처만 입는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쏟아봤자
상처 충격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느끼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피형은 오랜 세월 진심이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나 기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물어봐야 돼. 기분이 어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으면 모르겠는데? 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도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 이들을 방어적으로 비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아무것도 감춘 게 없는데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기분이 들 뿐이다. 아휴, 안정성은 나올 거예요. 해피형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를 이야기한다. 마음이 열렸다는 신호다. 해피형이 오케이. 불안형과 해피형만 다루고 있네 지금. 과대망상에 빠지던 19살. 과대망상? 미해결형 애착 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달라질 수 있다. 여기 재밌겠어요. 나의 안전기준은 정말 안전한가? 애착이 안정된 사람들 특징. 사고방식을 바꾸면 애착이 달라진다. 결국은 지금까지 앞에 읽었던 부분은 해피형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한번 간단하게 빨리빨리 요점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해피형은 문제 마사기 싫어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 가능하면 피하려 하고요. 공감을 한다는 상대방의 고통을 받아들이게 해주고 제기할 힘이 있는 사람은 공감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활기를 찾고 이런 공감을 맨날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누군가의 도움을 원할 때 문제 마사지 상대가 원하는 단계까지 단번에 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과거를 이야기하면 마음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해피형은 자기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데요. 대화를 나눌 동안 점차 기억이 살아나 그동안 묻었던 과거와 마주치기 시작하면서 내면의 문제와 당당히 맞서려면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애착은 정말 신기한데 친밀함을 느낀 자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과 이야기한 동안 더 많은 친밀감이 솟아나는 경우도 있고 해피형이 친밀감을 느끼기 어려운 유형도 조심스럽게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굳이? 해피형이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기분 자체는 좀처럼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주. 해피형과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깊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막 상대방이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미적지근한 행동 양상을 보일 때 굳이 깊은 관계로 이렇게 좀 노력을 안 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해피형이 조금 굳이 인간관계를 노력해야 하나? 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방법 해피형이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안전기지가 되어줄 사람이 과감하게 그의 편을 들어주고 몸을 던져서를 지켜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행동. 해피형 어린 시절 음성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피형이 달라질 음성을 부르는 경험을 해야 한다. 안전기지가 되어줄 사람이 부모 대신 해피형의 내면에 있는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줘도 된다.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데 익숙해지면 점차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때 표현하는 감정이 유학이 때 충족하지 못했던 진정한 바람. 과대망상에 빠진 해피형은 자기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나칠 기대를 받아서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해 자존심의 학대를 미해결형 애착 이야기. 미해결형은 뭐지? 미해결형 애착이랑 애착의 대상이 커다란 상처를 받고 이를 치유하지 못해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다. 대인관계 어려움은 크게 없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선별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있지. 주도성이 있으니까
지나치게 냉정하거나 아무 감정 없이 건조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조금더러 반복하느라 자신을 돌봐보지 못한다. 이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미해결력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집착하고, 뭐 불안형이네요. 마음에 상처가 강하게 얽혀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쉽게 상처받고 과잉 반응한다. 고도를 견디지 못해 늘 의존한 사람이며 의존 대상에 항상 매달린다. 불안형인데, 둘째는 미해결 회피형. 이또 회피형이고, 미해결 집착형 회피형. 집착형은 사소한 문제로 기분의 태도가 달라진 정서 불안과 자기 파괴적 행동이 함께 나타나고, 이런 특성이 강해져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라면 경계성 인격 장애. 회피형은 원둔형 외톨이가 많다. 이들 중에는 어린 시절 부모 커다란 상처받아서 폭행당한 경우, 집단 괴롭힘, 부모 이혼, 이 지금 페이지가 많은데 완전히 지금 요즘에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우울증으로 어린아이가 된 고등학생. 오케이.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 나와요. 그동안 이제 설명이었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배가 고프기 시작하니까 뭘 좀 먹고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 오늘 한해 다 끝낼 수 있겠네요. 오랫동안 읽을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이린이 그럼 오늘도 수고했고, 오늘이 아니지. 일단 수고했고 1차적으로. 그리고 조금 뭐 먹고 다시 읽어볼게요.